오늘 알아볼 것은 레데온 직업 중 하나인 밀주업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밀주업자란 말 그대로 허가 없이 만든 불법 술을 판매하는 걸 업으로 삼은 사람을 뜻하는데, 이 밀주업자를 영어로 하면 문샤인, 달빛이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달빛은 왜 밀주업자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이 덜한 밤에 작업을 주로 해서 그런 별명이 정식 명칭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통 미국의 술 단속이라 하면 다들 마피아 나오고 하는 20세기 초 금주법 시대를 많이 떠올릴 텐데, 이때가 1920에서 33년경이고 레데리 세계관이 1898에서 1914년이기에 고증 오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술 단속은 그 역사가 미국 건국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유구한 전통과 같은 것이라 그 기원을 따지면 1791에서 94년까지 지속된 위스키 반란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위스키에 세금 매기면서 단속하니까 그 위스키 팔아서 먹고 사는 농민들이 단체로 빡쳐서 무장봉기한 사건으로, 이미 그때부터 기를 쓰고 술을 팔려는 시민들과 그걸 악착같이 찾아내 단속하는 정부의 자강두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데, 도대체 미국 정부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술 파는 놈들을 쥐잡듯 잡았을까?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현실에서도 국세청 소속 징세원들이 온갖 무기를 장착한 채 밀주업자들을 보이는 족족 체포하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까지 진행하면서 그들을 단속했는데, 현대인들 입장에서 아니, 아무리 세금이 중요하다 해도 그까지 술값 얼마나 된다고? 연방정부에서 그렇게나 작정하고 단속한 거임? 도대체 술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길래? 라고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간단한 팩트로 대답할 수 있다. 1868에서 1913년도까지 연방정부의 전체 세수 중 자그마치 90%가량이 주세와 담배세였다. 그깟 술값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중요해도 너무 중요했던 것이다. 이런 술 세금을 삥땅 치고 팔려고 했으니 정부 입장에선 그들을 쳐죽여서라도 단속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식이나 되는 체급의 나라가 주세에 의존하면서 살아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다. 이것 역시 간단하게 반박이 가능하다. 미국인들은 현재의 러시아 사람들만큼이나 술에 환장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W.J.L라고 해줘서 디 알코올릭 리퍼블릭에 따르면 과거 미국인들이 무려 1인당 연평균 약 27리터 이상의 알코올을 소비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 미국인들의 연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약 3배에 달하는 양이다. 물론 당시 미국인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당시엔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물 대용으로 그냥 마셔버린 것이다. 미국은 마침 땅도 존나 넓어서 밀과 버리, 옥수수 같은 곡물들이 예나 지금이나 썩어넘치게 많았고, 그 많은 곡물들을 다 술로 바꿔서 먹여버리네 술을 인당 27리터씩 처먹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그렇게 먹고도 술이 남아서 아예 화폐 대용으로도 쓰였으니 그 당시 술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그렇게 미국 전역엔 술을 만들기 위한 증류소가 지역마다 수천 개씩은 설치되어 있었고, 그게 다 세금 징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떼먹고 술 장사하는 밀주업자들은 정부 입장에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고파괴범,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밀주업자들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까? 사실 밀주업자들도 좀 억울한 것이, 수중에 돈이 차고 넘치는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서민 입장에선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이 와중에 세금을 진짜 집안 기둥 다 뜯어가는 수준으로 걷어갔다. 윗자리에서 보다시피 1875에서 1917년 사이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생산세 플러스 면허세 플러스 증류기 한 대당 등록세 별도라서 평균 월 소득이 약 30달러 전후인 가난한 농민들은 연간 25에서 200달러짜리 면허세를 납부하기란 불가능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 술통이고 증류기고 싹 다 도끼랑 오한마로 때려부수고, 그 다음엔 증류소에 폭탄 터뜨리고 불까지 질러서 아예 초토화시켜 없는 살림까지 다 부숴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이고 지랄이고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해선 안 된다는 거 잘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밀주업자가 된 것이다. 거기다 예나 지금이나 농민들은 세금 징수원을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국가 공권력은 보호자가 아닌 침입자, 대뜸 쳐들어와서 삥 뜯고 사라지는 10세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금을 열심히 내므로써 무언가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그들이 손에 쥐어주는 건 다음 달에 내야 할 세금 목록뿐이다. 이렇게 징수원의 이미지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 지구 내해까지 뚫고 반대편으로 치솟을 기세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레 밀주업자들은 줄어들긴커녕 우후죽순 양산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서부 깡촌에 인프라 깔아줄 돈으로 뉴욕에 항구 하나 더 짓는 게 경제적으로 100배 이익이라는 논리로 여전히 세금 줄일 생각 안 하고 쪽쪽 세금을 빨아먹으며 악순환이 끊이질 않게 되었다. 더군다나 밀주업자들 입장에선 밀주 제조가 불법인 점은 일단 차치하고, 그게 곧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전통 가업이고 생계수단이다.
당장 레데온에서도 파이크 일가 같은 혈족 공동체, 넓게는 그 지역사회 전체가 밀주 사업에 올인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나라 새끼들이 와서 그걸 불법 운운하며 다 개박살낸다? 서민들 입장에선 개새끼도 이런 상놈의 개새끼가 따로 없었다. 즉 이들의 고의적인 밀주 제조 및 유통은 정부로부터 스스로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일종의 방어 행위쯤으로 인식된 셈이다. 세금 내놔 뽀뽀. 저 영국님, 그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식민지 상인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18식민지 주제에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내라면 내. 다들 큰맘 먹고 이민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괴롭히시면 18. 군대 맛 좀 볼래?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바로 군대 파견하는 거야. 처신 잘하라고. 족같은 봉국 새끼, 이렇게는 못 살아. 여긴 내가 개척한 내 땅이야. 이 개새끼들. 야, 지금 뭐 하는? 사실 미국이 독립하게 된 이유도 세금 내기 족같아서라는 걸 생각하면 진짜 미국은 자본주의를 그대로 현실 개념화시킨 국가라는 게 납득이 된다. 지금까지 밀주업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